여러분, 저는 누차에 걸쳐서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이 실패했다고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에요. 세 개의 정책을 경제의 핵심 정책으로 두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이고요. 두 번째가 공정경제고요. 세 번째가 혁신성장 정책입니다. 뭐 공정경제까지는 좀 덜어 봄직하지만 혁신경제 성장은 뭐 잘 들어보지도 못하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혁신경제 성장하고 소득주도의 성장, 경제 성장하고 이게 두 개가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많이 줘서 그들이 월급을 많이 받았으니까 소비를 많이 할 거예요. 소비를 많이 하니까 기업은 많이 생산할 거고 그러면 경제는 선순환으로 돌아간다. 이게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들이 지갑을 닫아버렸어요.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으로 돈은 많이 받아요. 돈은 많이 받는데 지갑은 닫아버렸어요. 문제는 일부에서만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대기업, 공무원, 이게 특정 계층만 월급이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을 펼치면서 망했어요. 그래서 직장이 쫓겨났습니다. 자영업자만 하더라도 최저임금이 30% 넘게 오르니까 꼼짝 말합니다. 폐업이 뭐 줄폐업으로 이어지고 최근에는 집단 폐업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게다가 주 52시간제는 또 어때요? 주 68시간제에서 주 52시간제로 갑자기 16시간을 줄여버렸어요. 이런 파격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다가 세제 혜택은 또 확 줄였죠. 법인세는 22%에서 최고 세율을 25%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라고 기업을 옥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비용이 많이 늘어나니까 인건 비용이 엄청 많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안 뽑기 시작한 거죠. 대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견기업만 하더라도 사람을 안 뽑아요. 당장 주 52시간제가 돼서 생산량을 유지를 하려면 사람을 뽑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안 뽑고 오히려 생산량을 줄여버려요. 그게 경제 역효과가 됐죠. 중소기업은 안 뽑는 건 당연하고요. 오히려 내보내고 있고요. 자영업자는요. 더 많이 내보냈죠. 자영업자가 최고로 폭망된 사례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계소득이 늘었다고 하지만 특정 계층에만 가계소득이 늘고 대부분 직장을 잃어서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또 주 52시간제 때문에 시간의 수당이나 혹은 더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게 막았잖아요. 법으로.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수입이 오히려 더 줄었어요. 그러니 가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출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실제로 작년 2009년에 연간 지출 가계 동향 조사, 이거 통계청에서 하거든요. 그 조사를 보면요. 월 평균 가계 소비 지출은요. 245만 7천 원입니다. 245만 7천 원. 2018년이 253만 8천 원이었거든요. 그때보다 8만 1천 원. 퍼센테이지는 3.2% 감소했습니다. 3.2%. 지금 2년 연속 감소입니다. 2년 연속 감소.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가장 낮은 수준. 그만큼 가계 소득이 줄어서 가계 지출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말입니다. 통계청에서는 이게 단순하게 시계일적으로 비교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고요? 작년하고 그 전년하고 이게 두 개를 비교하면 안 맞다는 거예요. 유의적이지 않다.
비교하지 마라. 그것도 강신욱 통계청장이 직접 나서서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 방식을 바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통계 방식은 매월 약 1000가구에 대해서 소비를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매달 조사 대상을 바꿉니다. 매월 1000가구요. 이번 바뀐 조사는요. 7200가구를 표본 조사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6개월간 연속 조사를 하고요. 이후 6개월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 6개월 동안 또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년 6개월 동안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앞에 이전 조사는 1000가구에 대해서 매달 바꿔가면서 조사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표본이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참 무책임하죠. 그죠? 국가통계입니다. 국가통계. 이게 동아리의 통계도 아니고 개인 방송의 통계도 아니고 시민단체의 통계도 아닙니다. 국가통계예요. 근데 국가통계를 이렇게 표본을 바꿔서 전년도하고 비교도 못하게 만들어놨다. 그것도 강신욱 청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국가통계라는 것은요. 당연히 시계열적으로 분석이 가능해야 돼요. 당연히 말입니다. 왜냐하면 국가통계는 모든 통계의 기본이 됩니다. 연구 조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논문을 쓰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가 정책을 펴든가 그것도 아니면요. 기업이 경영 전략을 수립할 때 모든 전략과 기획과 계획의 기본이 되는 통계가 국가통계예요. 이 국가통계는 당연히 연도별 비교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통계를 각 부문에서 가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경제 주체들이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학계도 그렇고 말이에요. 산업계도 그렇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계별로 비교가 안 되죠. 연도별로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럼 통계로서의 가치가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집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예. 이게요.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이 성공했다는 그런 통계가 나올 때까지 바꿀 것 같아요. 지금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이라는 게 근로자에게 월급 많이 주고 그죠? 그러면 소비를 많이 할 거다. 그러면 기업이 생산 많이 하고 당연히 경기는 선순환될 거다. 이게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가계가 지출을 줄여. 그러면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은 실패했다.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강신욱 청장이 나서서 작년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전년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은 줄어드는 게 아니다.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의 실패를 통계로 희석시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통계라는 것은요. 이게 권력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통계라는 것은 국민이에요. 국민의 소유물이에요. 때문에 어느 것보다도 정확하게 조사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사가 된다는 것은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생각까지 듭니다. 그 얘기는 제가 좀 더 자세히 다음 부분에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계 소득이 분명히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작년 성장률 생각해 보자고요. 2%예요. 작년 성장률 2%는 역대 네 번째로 저성장한 내용입니다. 예, 역대 네 번째로. 게다가 일자리 같은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졌습니까? 그야말로 노인 단기 알바로 세금으로 일자리를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의 소비 여력이 떨어진 거예요. 가계의 소비 여력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지금도 포기 안 하고 있거든요. 모든 긴급 재난 지원금이나 또 긴급 고용
지원금이나 이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책이 지금까지 다 실패를 해왔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집을 부려서 되는 게 있고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체질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을 계속 끌고 가는데 과연 이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이 효과를 볼까? 지금까지 계속 실패를 했거든요. 뭐 한 방을 노리고 있긴 합니다. 저도 보기에 저는 이제 경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알잖아요. 한 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거냐고요? 시진핑의 방한이요. 아마도 경제가 최악으로 떨어졌다는 정부의 신호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왜냐고요? 이미 선거도 다 끝났고 앞으로 선거가 없어요. 레임덕을 방지하려고 그러면 내가 잘한다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제에서 가장 많은 실정을 했다고 하니까 경제의 어떤 지표들이 최악으로 점점 내려갑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의 김영범 1차관이 그랬잖아요. 이제 시작이다. 아주 섬뜩한 경고를 했습니다. 실물 경제의 타격은 이제 시작이라고 김영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가 나쁘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지표가 좋아질 때는 그 봐라.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이 맞았잖아.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게다가 시진핑의 방한을 하게 됩니다. 시진핑의 방한은요. 중국에서는 황제나 다름없거든요. 시진핑이 어떤 물건을 하나 덜므로 해서 그 물건이 대박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박을 칠 수밖에. 뭐 화장품 옛날에 설화수가 얼마나 날렸습니까? 아모레퍼시픽 말입니다. 설화수에 대한 칭찬이 있고 나서부터 말입니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의 방한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이 많이 늘어날 거다. 실제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대중 그 수출 비중이 전체 비중 중에 지난해가 25.1%입니다. 조금만 늘어나도 수출이 확 늘어난다는 모양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가 확 좋아지는 모양새 저는 갖고 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유일한 길. 그래서 시진핑이 와서 실제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경제가 지표들이 다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그 봐라.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 성공했잖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왜냐하면요. 중국하고 결국은 경쟁해야 되거든요. 시진핑 방한 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중국하고 결국은 경쟁해야 되는데 경쟁 중에는 품질 경쟁력이나 가격 경쟁력 이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품질은 중국보다가 좋다고 쳐요. 그러나 일본보다는 나쁘고요. 예. 가격은 일본보다가 싸다고 쳐요. 그러나 중국보다는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여기에다가 최저임금 올렸죠. 주 52시간제 도입했죠. 법인세 올렸죠. 뭐 비정규직에 정규직가 세제 혜택 지원했죠. 영업비용이 엄청 늘어나. 작년만 하더라도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이 37%나 뚝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예. 과연 그렇게 됐을 때 기업들이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요즘같이 코로나19 시대에 리쇼링이라고 하잖아요. 유통기업을 받아들이는 거. 과연 해외에 나가는 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올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분명한 것은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은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가게가 지갑을 닫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걸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계속 버틴다는 게 저는 경제를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 그런 지름길로 가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경제는요 고집 부려서 될 대상이 아닙니다. 경제는 항상 상황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경제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신 없이 지금 기획재정부의 어떤 홍남기 부총리처럼 예스맨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경제는 뚝심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소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라 국간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 저는
가장 빠르게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경제 정책을 저는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고집대로 간다면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수출을 위해서라도 저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코로나19도 이겨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